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령이고요. 책을 좋아해서 책 관련 이야기를 제 채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책 친구가 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영상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매달 돌아오는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저의 감상을 이야기해보는 월간 독서 결산 시간입니다. 2025년 2월 결산을 할 거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읽은 책은 엉망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는 에세이이고요. SF 소설가 천성란님, 에세이스트 윤혜은님, 편집자 윤소진님 3명이서 진행하는 팟캐스트 일기떨기가 책으로 나온 건데요. 일기떨기 회차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더 깊게 이야기하며 주제에 관한 대담까지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총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가 이번 생엔 이렇게 살 수밖에, 2부가 기대 않던 마음에도, 3부가 오늘을 자세히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안감,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아니면 가족과 친구의 이야기나, 그리고 3부에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작가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책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기를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자들의 삶이나 그 당시의 생각, 감정, 그리고 진심을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약간 부러웠던 게, 세 분이 취향이나 성격이 진짜 다른데 이렇게 다르지만 그게 너고 그런 너도 좋아 라는 분위기가 너무 잘 읽혀서 너무 좋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읽으면서 뭔가 저도 이해받는 기분이고 괜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받는 듯한 느낌을 받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30대 분들에게 꽤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에세이이기 때문에 솔직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헤쳐나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삶을 즐기고 있구나, 이런 거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독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책은요. 헤이든 핀치의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 임상심리 전문가이자 행동변화 전문가 헤이든 핀치의 책으로 미루기는 게으름, 절제력, 시간관리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임을 짚어주는 책입니다. 미루기는 완벽주의, 우울, 불안, ADHD, 낮은 자존감, 가면 증후군 등 심리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를 이용해야 미루기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바로 저번 주에 업로드한 책 추천 영상에서 추천드린 책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겁니다. 먼저 제목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진짜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고 저도 낯기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완벽주의에 관한 책을 읽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완벽주의자를 위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완벽주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요. 완벽주의는 이제 여러 심리학적인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될 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완벽주의, 우울, 불안, ADHD, 낮은 자존감, 감염증후군 등등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완벽주의에 초점이 맞춰진 책이 아니라 미루는 행위에 더 초점이 있는 책이다. 그리고 심지어 영재를 보면 완벽주의자를 위한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미루기에 대한 이렇게 영재가 되어 있는데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워딩을 쓰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나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은 낚이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이 책은 이제 심리를 이용해야 이 미루기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미루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원인에 따른 전략을 이야기해주는 책인데, 이 전략 부분을 따로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어디서 많이 언급하는 전략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책이 도움이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요.
내가 어떤 상태일 때, 어떤 문제일 때, 어떤 원인으로 인한 문제일 때 그 전략을 쓰면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여서 그러면 이런 전략을 쓰면 되겠구나가 아주 체계적으로 들어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미루기가 단순히 내가 게을러서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내가 단순히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소설을 읽었어요. 박서련님의 채공녀 강주룡을 읽었습니다. 1931년 평양 평원 고무 공장 파업을 주동하고 을밑대 지붕에 올라 우리나라 최초로 고공 농성을 벌였던 여성 노동자 강주룡의 일생을 그린 전기 소설입니다.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이제 강주룡보다 5살 어린 전빈과 혼례를 올리고 이제 전빈을 따라 독립운동을 하는 그 시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2부에서는 가족을 떠나 평양에 자리 잡아 파업운동, 투쟁을 하는 시기를 그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그렇게 긴 소설은 아니었고요. 근데 한 인물의 일생을 그린 전기 소설이다 보니까 많은 사건이 나오고 많은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읽다가 지치기도 했는데 사건이 좀 많다고 느껴져서 그래도 이 소설은 무엇보다 이 강주룡이라는 인물에 감기게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여성 서사 소설이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제 이 소설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주룡이라는 인물이 싸우고 사랑도 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사투리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해 못하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뭔가 더 현실적으로 소설 읽는 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이 소설을 읽을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굳이 취향으로 따지자면 제 취향의 책은 아니었습니다. 읽으면서 즐거운 소설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강주룡이라는 인물은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책은요. 김지원님의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책이고요. 책을 기반으로 한 인문교양 뉴스레터 인스피아 발행인 김지원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는가? 왜 즐겁게 읽지 못하는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좋은 글이란 무엇일까? 좋은 글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질문들의 답을 담고 있고요. 결국엔 이 질문들의 답은 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문해력 위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문해력이 문제다 하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저자가 말하는 건 문해력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글을 읽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책은 출처도 분명하고 저자도 명시되어 있고 뭔가 신뢰성이 있고 광고에 방해도 없고 알고리즘의 개입도 없는 그런 게 바로 책이기 때문에 좋은 글은 책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좋은 글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책의 장점이나 책을 고르는 법, 읽는 법, 메모하는 법까지 나와 있고요. 책을 좋아하고 읽는 사람이라면 책에 대한 책이나 독서에 대한 책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책이 아주 깔끔하게 왜 책을 지금 이 시대에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책일까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 혹시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송현님의 1만 번의 다이빙이라는 청소년 소설을 읽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문학 분야의 여러 상을 섭렵하며 독자와 평단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이송현 작가의 활기 가득한 스포츠 소설로 소개되고요. 1만 번의 다이빙은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추락을 반복하는 고교 다이빙 선수들의 이야기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온몸을 내던지는 10대들의 분투기를 담은 소설로 소개됩니다.
이 소설은 등장하는 인물 한 명 한 명이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들이고요. 정말 큰 부담 없이 술술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저는 확실히 청소년 소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청소년 소설이라고 꼭 청소년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인에게도 주는 감동이 있다고 보는데 뭐 청소년에 비해 그 나이대에 비해 성인이 읽기에는 약간 다른 점이라면 도파민이 좀 부족하다 라는 점이 있지만은 저는 성장 소설을 되게 좋아해요. 다른 소설보다 성장 소설을 되게 좋아해서 저의 취향으로는 이제 청소년 소설이 가장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성장 소설 하면 스포츠 소설이잖아요. 제가 또 스포츠 쪽을 좀 좋아합니다. 소설 중에서도. 왜냐면 스포츠는 성장이 뭔가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 때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야구 소설을 정말 재밌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 막 비슷한 책을 막 읽고 싶은데 그 책을 끝내고 스포츠 소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못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많이 늘지 않았을까요?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소설은 성장과 우정에 관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설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설명해드리자면 뭐 성인이 읽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굉장한 도파민 자극은 없지만 캐릭터들이 매력적이고 부담 없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네, 이렇게 2월에 읽은 5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도 유용하고 재밌는 책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러면 안녕.